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다. 그러면서 쫙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좌측에 뭐가 있었냐면 그 수소나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선화 꽃이 여러 개가 많이 폈어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저쪽에는 파란 싹인데 거기에 딱 두 송이만, 이 수선화가 두 송이만 폈어요. 그냥 무대기로 있는 데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꼭 여러 개인데 딱 두 송이 핀 그 꽃이 더 이뻐 보입니다.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예? 이제 개나리 꽃은 거의 많이 폈고, 또 벚꽃도 군데군데 이렇게 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양버들 이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풀까지 보면 그냥 서서히 풀이 끼리해진다. 예, 봄이 오고 있다. 그냥 풀이끼리 푸르둥둥 푸르죽죽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 과자 나부랭이들 초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애들이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초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이 굉장히 미친다는 거예요. 에이? 초가공식품이 뭐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웬만한 거 다 그냥 초가공식품, 즉 마트에 나온 거 그거 다 진열되어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져 나온 건 전부 다 그거야. 에이?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의 원인이 된다면 생식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성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다. 초가공식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일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다.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참 그래도 많이 앞서갔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으니까 20세부터 25세까지 가임기 여성 2,582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공 과정에서 노출되는 푸탈레이트, 그 다음에 비스페놀 A 등 화학물질에 오염이 되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딱 해보니까 실제 연구 결과 불임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전체 식단의 약 30%를 초가공식품을 먹고 있더라.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이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의 산송도가 높아지고 염증이 많아져요. 더 중요한 것은 저산소, 저체온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임신이 안 됩니다. 이 가공식품을 이빠이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과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68%가 떨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 애기 배아의 크기도 보니까 임신 7주째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배아의 크기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소증이라는 거지. 네덜란드 연구에서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 당해년도에 무슨 뭐 내가 결혼해서 1년 전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젊어서부터 그냥 20대부터 꾸준히 애기 이제 그만 날 때까지는 꾸준히 자연식을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남성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연구팀들은 임신 전, 출산 후 자녀 성장까지 이 전향적 연구에서 여성 831명, 남자 651명의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도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임신 확률이 아주 낮고 난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저산소 저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똥땡이가 된다면 임신 불가죠. 잘 안 되는 거지.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아주 나쁘다는 거죠. 왜? 저영양,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 식이섬유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60조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먹이가 부실한 거야.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공식품의 특징은 저영양 고칼로리예요. 그렇게 되면 60조 개의 세포, 100조 마리의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릴 수가 없고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힘을,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뚱땡이가 되는 거지. 왜? 칼로리 자꾸만 많은 것이 칼로리가 축적되니까. 임신 어렵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기능이 저하된다, 난자나 정자의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자연식으로 먹고 이제 뭐 어디 마을버스 타러 가는 사람은 그냥 자주 먹어도 괜찮아. 에이? 첨가물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정제염 이런 것들 함량이 가능하면 적은 거. 그건 뭐야? 그냥 자연식으로 집에서 한 먹는 게 최고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남자들은 꽉 끼는 속옷을 입는 습관과 빤스도 꽉 끼는 빤스 있어요. 그런 빤스를 입거나 꽉 끼는 청바지를 입으면 이 생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자들의 이 고환이 몸에서 떨어진 이유는 약 4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이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고 이 고환의 온도는 32도에서 33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도 정도 낮아야 종자 생산 능력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 태어나면 찌끔할 때 그 넌닝을 거꾸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이 고추를 밖에 내놓고 하는 그 추나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부러 이 차가운 그래 꼬마 신랑 장가 들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그 지혜로운 이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정자 생산이 어렵습니다. 꽉 끼는 바지에다 꽉 끼는 빤스 입으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우나에 자주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사우나에 가면 그냥 가지고 그냥 이 4도 정도 차가워야 되는데 거기도 그냥 똑같이 다 뜨뜻해가지고 그냥 축 들어져가지고 그건 안 돼. 아시겠어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든 노인네들이 그 임신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뭔데? 그게 늘어져서 그래. 에? 아시겠어요? 쭉 늘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몸 내부가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에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체가 따뜻하면 여자는 임신이 잘 되는데 하체가 냉하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수맥파가 있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양의 병을 갖고 있거나 음의 병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안 됩니다. 양의 병, 음양의 병이라죠. 음양의 이 상체 기운은 상체로 돌고 하체 기운은 하체로 도는 사람들, 양의 병인 사람들, 바짝 마른 사람들, 그래도 임신이 안 됩니다. 음의 병, 너무 뚱땡이도 임신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체내가 산성이고 염기가 부족해도 임신이 안 됩니다. 불안, 초조, 긴장하면 더욱더 임신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체온, 저산소, 이 몸 내부가 차가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체온, 저산소가 되면 난자세포와 정자세포가 생산이 안 됩니다. 임신이 불가해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마음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습관이 임신을 좌우하다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시겠죠? 자, 임신을 쉽게 하는 방법. 자연식을 먹어라. 생식을 먹으세요. 60조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먹이를 딱 먹은 만큼 활성도가 높습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입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임신이 됩니다. 에이? 아시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임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조 단맛, 가공식품과 인조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먹어서 체내가 염기 농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소변 염기 농도 0.9% 이상이면 되는데 1.6% 이상 딱 만들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임신이 됩니다. 물은 따뜻한 물을 먹도록 하고 뭐 차가운 음료 이런 건 뭐 얘기도 안 해. 예. 그리고 음식은 짭짤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맨발로 걸어라.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생식 먹고 인조단맛 안 먹고 짭짤하게 먹고 물 따뜻한 물 짭짤한 음식 맨발로 걸어라. 임신이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서 걱정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임신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딸이 있는 집들은 이 부부 관계가 부부 금슬이 좋은 집은 딸이 나오고 부부 관계가 대문대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불안 초조 막 이렇게 할 때는 임신하면 거의가 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임신이 또 잘 돼요. 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안 초조. 그래 6.25 때 전부 다 끌려가기 전에 그냥 잘 가라고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오라고 그냥 손만 흔들었는데 그 무엇이야? 그 임신이 된 그 관계가 지금 우리 그 무엇이야? 이 젊은이들 응? 50년대 후반 때들 그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에이? 군대 생활 죽지 말고 열심히 군대 생활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손은 들고 갔는데 임시대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체온 저산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헐렁한 빤스를 입어야 돼. 꽉 끼는 빤스 입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족냉증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긴 바지 양말 운동화 정도면 됩니다. 수족냉증이 있고 바짝 마르고 승질 더럽고 그러면 임신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발뒤꿈치가 아프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왜? 자궁 난소가 차가운 사람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뒤꿈치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가 발뒤꿈치 발 디디면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거 그건 자궁 난소가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임신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 부부 궁합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둘 다가 뭐 생물학적 병원에 가서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둘 다 따로 결혼했어요. 둘 다 재혼을 했는데 3개월, 4개월째 둘 다 양쪽 다 임신 다 했어요. 참 희한해요. 부부궁합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습관이 임신도 좌우한다. 그러니 음식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불임증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음식, 즉 생식의 효율성을 바로 알면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약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이건 생식, 아시겠어요? 자연식, 그 다음에 물, 소금,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뭐시야 임신이 잘 안 돼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물, 소금, 맨발로 걸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임신이 너무 잘 돼서 걱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임신이 어려운 분들에게 몇 가지 정리 말씀을 드렸으니 이렇게 생식하시면서 따뜻한 물 짭짤하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임신되는 행복을 맞이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생활의 오시덤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애들이 부족하니까 이왕 날 거 그냥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일곱들 펑펑 좀 나오세요. 그래야 좀 애기들이 있어야지. 애기들이 너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임신 어려운 점 해결책을 드렸으니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